여러분 반갑습니다. 장구 박사입니다. 오늘 시장 다들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사실 전주 미 증시가 그래도 강하게 이 아랫꼬리를 달면서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국내 증시도 어느 정도 길쭉 반등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반등이 쥐똥만큼 나오는 그런 흐름이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수적으로 하락은 안 하고 약반등 정도로 끝났으나 사실 이 오늘 시장을 평가하자면 굉장히 난잡하고 지저분한 흐름 속에서 최근에 강했던 섹터 위주로, 즉 주도주 위주로의 상승만 보여줬던 시장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언제 안 그런 적 있나요? 시장이 2차전지 소재가 올라갈 때 그 2차전지 소재 섹터만 주구장창 올라가고 예를 들어서 한국 BNC라 등등 이 경구용 치료제가 올라갈 때도 그러한 섹터만 올라가는 게 시장입니다. 그래서 주도주 하는 거고, 그러한 주도주 내에서 우리가 움직여야만 시세를, 그리고 그 시세 안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같은 경우 어떻게 보면 미래의 꿈을 먹고 사는 섹터만 강했던 하루인데요. 왜 이렇게 이러한 종목군들만 올라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주말 라이브에 제가 사실 종목 이야기보다는 산업과 이 시황에 대해서 거의 어제 제가 라이브 했던 내용을 한번 보니까 30분 넘게 그 부분에 대한 설명만 했더라고요. 왜일까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기본 베이스로 깔린 상태에서 시황을 정리하고 다시 섹터를 정리하고 그 밖에 테마를 정리한 다음에 그 안에 주도주, 즉 대장주를 발굴해 내는 과정을 우리는 이 종목 선별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하는데요. 개인 투자자들 그리고 기관, 외국인도 그런 부분을 다 어려워하죠. 지속적인 훈련이 되지 않으면 오늘 맞췄다 한들 다음번에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내에서 지속적으로 주도주에 대한 관찰과 흐름을 계속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보여져요. 통상 주도주라는 개념을 공부하다 보면 3개월짜리 파동이 있고 6개월짜리 파동이 있고 좀 길면 9개월짜리 등등의 파동이 있습니다. 올해 2차전지의 파동은 9개월짜리, 5개월짜리 등등의 파동이 나왔고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이 위메이드 발 P2 테마는 어느덧 3개월짜리 파동이 진행이 되고 있죠. 지금 그 파동 내에서 굉장히 뜨겁게 올라가고 있는 섹터가 지금 시장의 주도주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시황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오늘 제목은 지루한 행보성 장세 속 산업 및 경기 전망에 영향이 없는 게임, NFT, 엔터, 메타버스 등 미래 꿈을 먹고 사는 섹터만 강했던 하루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아마 지속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오늘 시장 보면은 하루 종일 굉장히 난잡하고 조잡스러운 흐름 속에서 코스피는 보면은 시가에서 뺐다가 올렸다 뺐다 올렸다 계속 반복을 하면서 하락하는 종목군들의 이 하락폭은 지속 확대가 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좋았는데 일단 시가총액 상위에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기술적 반등을 해준 부분과 카카오 게임즈의 호재 그리고 펄어비스, 위메이드 등 게임주의 시가총액이 올라가면서 지수를 끌어올렸죠. 최근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2차전지 소재 쪽의 하락폭을 현재 게임주가 커버하면서 지수를 올리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일단 이러한 부분이 주도주의 교체가 있었기 때문에 지수에 급락이 없는 것은 저는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지만은 이 주도주 교체 구간에 어설프게 이런 소재 쪽을 잘못 물리게 되면은 고생할 수 있다라는 관점은 지속해서 의견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재 쪽은 조심하고 장비라든지 LFP 혹은 새로운 소재, 신규 소재의 변화에 따라서 매매는 충분히 저는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이런 부분도 이 변화가 빨리빨리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캐치만 빠르면은 충분히 그 안에서 수익이 날 걸로 보여지고요. 오늘 보면
외국인이 장중에 선물을 1조 이상 매수를 했는데 지수가 약하죠. 왜 그럴까? 이 부분을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 통상 외국인이 선물 매수를 하면 미결제 약장이라는 게 증가를 합니다. 즉 바로 결제를 하지 않고 미래의 주가의 상승을 우리는 베팅을 할 때 선물을 활용을 하죠. 그런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지션을 청산하는 용도로만 매수를 했기 때문에 사실 지수에 영향이 없었고, 거기에 현물을 매도하면서 이 선물 매수에 의한 금융투자에 어쩔 수 없는 지수 방어적 매수만 하방에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지수가 재미없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던 시장이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어설프게 선물에서 돈이 1조 들어왔으니까 왜 우리나라 시장은 올라가지 않지, 뭐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면은 시장을 완전히 잘못 이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장중에 그렇게 매수세가 많이 들어왔는데 원달러 환율이 거의 1180원에 근접하는 모습, 그리고 이 국채 금리들이 최근, 제가 아마 이것도 지난주 수요일 날부터 뭔가 흐름이 이상하다 말씀드렸는데, 부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호주, 남유럽, 일본 등 각국의 국채 금리가 지금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가오는 FOMC 회의를 앞두고 요동을 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2, 3일 뒤에 이 FOMC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테이퍼링에 대한 부분이 언급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을 거라고 보여져요. 그런 부분에서 시장에 이 경계 매물이라든지 투매 매물이 나올 때, 그럴 때 좋은 우량주를 저가에서 좀 잡아보는 전략을 저는 세우고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시장에 강했던 주도주 내에서 눌림 매매라든지 스윙을 이어가야 될 거로 생각이 들고요. 오늘 뭐 시장 보면은 수급도 좋았고 흐름도 강했으나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은 상승장이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내용 볼게요. 오늘 금일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PMI도 이 코로나가 시작됐을 때 무렵에 이 PMI와 근접한 형태로 나왔습니다. 말 그대로 중국의 경제지표,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지표, 즉 글로벌 1, 2의 경기 하방 국면 속에서 국내 수출 지표는 정부가 또 발표를 했죠. 전 세계 8위의 무역 대국이 됐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뭘 봐야 되냐면 무역 수지를 한번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원자재 가격으로 인한 수출 증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증가 금액이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라는 점은 무역 수지 부분을 악화시킬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저는 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말 그대로 수출 대국인데, 이 어떤 수출 대국이냐, 중간재를 납품을 하죠. 혹은 완제품이더라도 뭐 외국에서 가져다가 그거를 재가공해서 수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부분의 수출은 중간재 성격의 수출을 해서 중국이 완제품을 생산을 해서 전 세계에 뿌리는 이런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산업의 이 흐름 속에서 현재 수입 증가에 따른, 수익 금액의 증가에 따른 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예를 들면은 이런 부분을 이 가격 정가에 녹여내지 못하는 이 산업일수록 타격을 크게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앞으로 이런 부분이 수치에 적용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게임과 엔터, NFT 관련, 메타버스, 미디어 등 이러한 산업이 경기 흐름과 상관이 없는 섹터이기 때문에 상승한 이유가 합리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경기 순환의 흐름을 이해해야만 지금의 시장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고민이 또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보면은 아침부터 NFT, 그리고 주말에도 NFT가 이슈가 있었죠. 그리고 어젯밤에 나온 기사인데, 아마존도 코인에서, 그러니까 코인 결제부터 NFT까지 전부 다 구인 광고를 하고 있다. 즉 아마존도 NFT 시장에 뛰어든다. 그 다음에 메타버스로 바꾼, 그 메타로 바꾼 페이스북도 NFT를 지원을 예고했다. 그리고 아침에
나온 카카오도 미국 NFT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즉 오늘 아침에 NFT 관련된 기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오늘 시장에서 NFT 관련주를 아주 강하게 끌어올렸고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게임빌을 좀 매매를 했었는데 저희 회원님들하고는 사실 타이밍을 놓쳐서 이쪽 종목군들을 사실 공략을 제대로 좀 못했던 게 오늘 조금 아쉬웠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NFT 관련해서 갤럭시아 많이 강조했던 종목이긴 한데 좀 아쉽긴 하네요. 갤럭시아 머니 틀이 일단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고요. 일단 이 업종 내에서 주도주라고 볼 수 있고 첫 플랫폼, 그러니까 서울옥션 외의 플랫폼의 탄생을 오늘 축하해 주면서 상한가에 들어갔다라고 보여지고, 기존에 가지고 있는 서울옥션도 강하게 좀 올라왔죠. 전부 다 NFT 관련된, 즉 NFT를 기반으로 한 거래에 기반을 둔 기업들이 오늘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게임빌도 최근에 추세가 좋은 상태에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는 이 시가갭 눌림 부분에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좀 시가갭 매매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시가갭 이 자리죠. 이 자리 눌림에 걸어놓고 한 7, 8% 정도 해서 매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부분은 주도주 내에서 강한 모멘텀을 가진 종목군들에서 많이 나오고요. 오늘 갤럭시아 머니트리를 사실 그 관점에서 좀 회원님들하고 보고 있다가 순식간에 올라가 버려 가지고 이거를 좀 놓쳤던 것 같아요. 굉장히 빨리 상승이 일어나서 눈 깜짝할 사이에 한 15%가 올라가 있기 때문에 눌림을 보다가 보니 상한가에 좀 들어갔다. 그만큼 오늘 이 NFT 관련 섹터가 굉장히 강했고요. 최근 위메이드 강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보다는 위메이드 맥스가 일단 장중한 때 상한가 근처까지 좀 올라갔고, 이쪽이 현재 이 P2원의 주도주 관점에서 시장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사실 위메이드를 접근하기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좀 두렵고 그런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이 위메이드가 11월 3일날 실적 발표를 하는데 그 구간 이후에 이런 산업군이 추가적으로 움직이는지 관찰을 해보면서 시장을 조금 이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NFT 시장 급팽창 중이고 페이스북, 카카오, 아마존도 뛰어들고 있다라는 부분이, 거기에 주말 사이에 이 NFT 코인으로 불리는 디센트럴랜드가 5배 폭등한 이유까지 섞이면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속될 걸로 보이기 때문에 주도주 관점에서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으로 보여지고요. 여기에 또 다른 시장에 강했던 섹터가 게임주인데요. M게임도 이 NFT 이슈가 조금 있었던 종목인데 일단 오늘 강하게 상한가를 들어갔고, 올라가면서 최근 신규 출시한 게임이 구글 인기순위 1위로 올라왔다라는 소식이 상한가에 좀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 종목은 매번 강하게 올라간 다음에 눌림이 잘 나오지 않는 특징을 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눌림 종목으로는 공략하기는 어렵겠다라고 보여지고, 카카오 게임즈가 장중에 저도 회원님들하고 이 구간을 좀 봤었는데, 사실 이 구간에서는 재료의 판단이 굉장히 빨랐어야 됐는데 재료의 판단이 개인적으로 늦었습니다. 라이온 게임즈에서 3자 배정 유증을 참여해서 어찌 보면은 카카오 게임즈에 2,100억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어찌 보면 굉장히 큰 호재였는데 시장에서 급락을 만들었으면 기회로 작용하는 부분이었죠.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매수가 좀 안 되다 보니까 기회를 좀 놓쳤던 것 같고요. 카카오 게임즈 추가적인 상승 가능하나, 두 가지 관점에서 저는 생각이 들어요. 카카오 게임즈 당연히 현재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 이 오딘이 1위를 하고 있지만 NC소프트의 리니지 월드가 출시를 하게 된다면 이런 부분이 NC소프트도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 공매도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볼게요. 통상 공매도
공매도가 많이 나온 차트들을 보면 공매도의 시작점을 대충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공매도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구간이죠. 이 구간에서 공매도가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요, 뭔가의 모멘텀이 터졌을 때, 모멘텀이 터져서 공매도가 쇼커버링으로 바뀌는 구간들은 뭔가 시장에 폭발적인 이슈가 나왔을 때 이런 부분이 상승의 기폭제를 만들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핵심적인 구간을 넘어설 때 폭발해 버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은 강홀딩을 해 보시고, 사실 저는 이 종목이 특히 구글 플레이 스토어 1위를 할 가능성이 저는 여전히 매우 높지 않겠느냐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리니지 월드 성공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그런 공매도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게임주가 굉장히 좋았죠. 시장에 보면 NFT 관련주, 게임주 거의 두 개 섹터가 오늘 시장을 이끌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중소형 게임주도 많이 올랐는데 YJ 게임즈, YJM 게임즈, 얘는 넷마블 관련주로 좀 엮여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넷마블의 플랫폼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이슈화가 되면서 좀 올라왔고요. 사실 오늘 올라갈 때는 뭐 추가적인 재료가 나와서 상승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지만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넷마블과 연결된 종목이다 정도로 해석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넥슨 GT가 시간에 좀 상이었는데 넥슨 GT 같은 경우도 시간에서 재료를 좀 터트렸어요. 좀 저도 봤는데 좀 늦게 봐서 매수를 참여는 좀 못했는데 아마 내일장 좀 강하게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통상 시간 외에서 호재를 띄우고 올라가는 종목은 시가에 매매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대신 이 넥슨 GT의 경우 이 구간 보이시죠? 왜 이렇게 크게 상승을 했는지. 자, 던전 앤 파이터 중국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굉장히 크게 올랐습니다. 그만큼 이 사전 예약도 많았고 중국에서 엄청난 흥행을 보였던 이 게임인데요. 그게 모바일로 출시될 예정이다 라는 게 일단 오늘 시간 외에 기사에서 좀 나왔죠. 보면은 2022년 1분기 국내 서비스 중출시 위에 텐센트 협업이란 내용으로 일단은 말이 나왔습니다. 이 중국의 1분기에 출시가 된다면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도 작용할 수 있고, 이 던전 앤 파이터의 이슈로 인해서 바닥에서 엄청나게 올랐던 주가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한번 터지게 된다면, 특히 넥슨 GT의 경우는 한번 올라갈 때마다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 일단은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내일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게임주 둘러보고, 자, 그 다음에 2차전지 소재 섹터 안 좋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에코프로는 그나마 좀 시장에서 그나마 잘 버티는 모습이나 그렇게 저는 사실은 매수하고자 싶은 생각은 없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 한농화성, 그 다음에 뭐 CIS, 전고체 섹터가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TSI도 물론 크게 하락을 했었고요. 일단 TSI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번 매수를 진행을 해볼 생각이고요. 저는 이런 구간 일단은 충분히 매수해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좀 더 밀리더라도 이 아래에서 길적 반등의 흐름을 준비하는 단계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LFP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도 좀 시세가 안 나왔는데요. 당연히 지금 구간에서 NFT 게임주가 강세를 보이고 나머지 섹터가 좀 쉴 때는
아마 또 게임주라든지 NFT 혹은 메타버스가 쉴 때 이런 섹터의 종목군들이 저는 다시 올라갈 확률이 높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모그린텍 단일가 끝나는 시점을 좀 지켜보고, 코인테크도 좀 더 밀리는 모습을 기다려 보고요. 한송네오텍도 뭐 이런 구간에서 눌리는 자리를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파워넷까지 전부 다 흐름 쪽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밖에 조선주 한번 보면 현대미포조선 여전히 강한 모습이죠. 현대미포조선 사실은 좀 눌려줬으면 좋겠는데 눌림이 아직 나오지 않고 있고, 오늘도 현대미포조선 관련된 조선주들 시장 대비 강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STX중공업 뭐 추가적으로 하락을 하면 좋은 구간이 다가오고 있다 정도로 보시고,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할 걸로 예상이 되네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한 구간으로 다가온다 라고 보여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의 시작과 함께 오히려 이 노랑풍선이라든지 여행주, 뭐 하나투어라든지 이런 관광 여행, 그 다음에 숙박, 뭐 호텔신라라든지 뭐 파라다이스, 강원랜드 왜 빠질까요? 왜? 당연히 실적에 기반된 흐름이어야 되는데, 사실 그동안 노랑풍선이라든지 종목군들은 실적 생각 안하고 기대감으로 올라온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로 위드 코로나가 되면은 다 떨어져야 될 저는 종목군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보유하시고 계신 분들에게는 죄송하지만 다 떨어져야 될 섹터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뭐 호텔신라 저는 좋은 구간에 오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구간에 뭐 시장의 매수 포지션을 잡는 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급락하는 종목은 확실히 싼 구간에 왔을 때 그 하락의 끝자락에서 잡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그 하락의 끝자락에서 잡게 된다면은 훨씬 편안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일단 최근 급락했던 종목군들 몇 개 볼게요. LG화학,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도 추가적으로 하락을 한다면 저는 몇 년 만에 오는 거죠? 2년 만에 오는 또 박앤세일 구간에 왔다.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또 2년 만에 왔던 박앤세일 구간, 뭐 2년 만에 오는 박앤세일 구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급락을 보여주는 박앤세일 구간에 돌입하는 기업들이라고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LG생활건강이라든지 그 다음에 호텔신라,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그런 구간들에 왔을 때 좋은 매수 기회를 노려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호텔신라도 조금만 더 떨어지면 아주 좋은 기회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78,000원이라든지 76,000원이라든지 이 구간이 머지 않았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 기회를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 많이 어렵고 좀 답답한데요. 일단은 이번 주 수요일 정도를 지나가면 일부 시장의 불확실성이 많이 가시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부 불확실성이 좀 가시고 시장에 좀 이 수급적으로라든지 투자 심리가 개선되는 모습이 보여진다면 그 이후로 다시 시장이 강하게 반등하는 시장도 나올 수 있을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너무 급하지 않은 매매 하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 여기까지 짱구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